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대구교육대학교 대구부설초등학교 유현철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6월 8일 월요일 등교 계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 지금 교실에서 선생님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있고 일부 학생들은 집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오늘 집에서 듣건 교실에서 듣건 상관없습니다. 오늘 비와 비율 네 번째 단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학책 72쪽에서 73쪽 한번 펴주시고요. 수학 익힘책 47쪽을 선생님 수업 끝나면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친구들, 자, 수학책 폈나요? 네. 좋습니다. 선생님 교실에 있는 우리 6학년 2반 친구들도 수학책 72쪽과 73쪽을 모두 펴놓은 상황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단원을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뭐 문제를 풀거나 새로운 개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번 단원도 한 10차시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들과 각 차시별로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는지 또 이 단원을 배우려면은 그 전에 어떤 것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와 비율 선생님이 비가 무엇인지 비율이 무엇인지 아직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또 비율이라는 단어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단원에서는 비와 비율이라는 우리가 새로 배우게 될 개념을 공부하고 좀 지나다 보면은 비가 무엇인지 비율은 왜 필요한지 비율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 맞지? 화면 보는 거 맞죠? 화면 봐야 돼요. 석직 피고 건이 자 72쪽에 날개 부분에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엄마랑 저기 아들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컴퓨터에 글씨체가 너무 많아요. 근데 글씨체는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조정해서 다르게 만들 수 있단다. 이런 거를 좀 배우게 되네요. 비율을 조정해서 만들 수 있는 거. 두 번째, 비율이라는 걸 물었죠. 그러니까 엄마가 곰이라는 글자를 보여줄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 여러분도 생활에서 굉장히 비율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율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알고 사용하는 친구들도 많지만 선생님이 봤을 때는 비율이라는 단어의 뜻을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모르지만 잘못 사용하고 있는 사람도 꽤 있는 것 같아서 이번 단원을 통해서 비와 비율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사파를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어떤 대화를 하고 있나요? 비율이 우리 생활에서 쓰이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글씨체에서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조정하면 다른 글씨체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같은 글자를 글자 크기를 크게 키우거나 글자 크기를 작게 만드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가로에 비해서 세로가 어떻게 되는지, 세로에 비해서 가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조정해서 새로운 글꼴을 만드는 겁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얘기는요, 글자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말하지만 비해서라는 말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비율이라는 것을 조절한다고 하니까 비율이 뭐예요? 라면서 이번 단원을 간단하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결국 비율을 공부하고요. 나중에 되면은 새로운 글씨체도 글꼴, 영어로는 폰트라고 말하죠. 폰트를 만들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단원을 배우기 위해서는요,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5학년 1학기 3단원에 배웠던 규칙과 대응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공통되는 규칙을 찾아서 한 개와 다른 한 개가 1대1 대응, 하나와 하나가 대응했을 때 여기에서 어떠한 규칙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한번 펜으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록색 펜으로 여기 노란색 사각판의 수, 이거 선생님 새로 지어낸 게 아니고 5학년 1학기 때 배운 내용입니다. 초록색 사각판의 수, 한 개가 있을 때 어디에 대응했는지 보면 세 개가 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개가 노란색 판이 두 개라면 초록색 판이 네 개라 할 때, 그 다음에 세 개가 됐을 때 다섯 개가 되고, 이러한 배열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쉽게 규칙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규칙이 뭐냐면 채팅창에다 한번 남겨볼까요? 네, 규칙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노란색 사각판의 수랑 초록색 사각판의 수가 어떤 규칙이 있는지 이거를 알 수 있어야지만 이번 단원을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채팅창에서 보면 아직 대답이 아무도 없네요. 친구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선생님 여기 나와서 얘기해볼게요. 노란색 사각판 수와 초록색 사각판 수가 어떤 규칙이 있나요? 건희 한번 얘기해 볼까? 화면에 떠 있다시피 노란색 사각판의 수 플러스 2는 초록색 사각판. 그렇죠. 화면에 나와 있다시피 노란색 사각판의 수는 거기다가 숫자 2를 더하면 초록색 사각판의 수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다른 규칙 하나 더 발견할 수 있을 텐데 덧셈으로 이루어진 규칙 말고 뺄셈으로 이루어진 규칙 하나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친구들도 덧셈으로 이루어진 규칙 말고 뺄셈으로 이루어진 규칙 하나 더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 정화가 노란색 사각판의 수는 초록색 사각판의 수 나누기 3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정확하게 보면은 그렇죠. 노란색 사각판의 수는 초록색 사각판의 수 빼기 2라는 규칙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5학년 때 여러분들 잘 배웠다면 이번 단원 공부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하나 더 알고 있어야 되는데 분수와 소수의 관계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수직선에서 분수와 소수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선 위쪽에는 바로 분수가 배열이 되어 있고요. 수직선 아래에는 바로 이렇게 소수가 배열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자, 0.2를 분수로 나타내면 10분의 2가 되고요. 10분의 4를 소수로 나타내면 0.4가 된다는 거. 요 정도, 요 두 가지 지식은 잘 알고 있어야지 이번 단원에서 비와 비율을 공부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아까 전에 말했던 요거. 두 가지 양을 보고, 두 개의 양을 보고 규칙을 찾아서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느냐? 요게 첫 번째 관건이고요. 두 번째, 분수를 소수로 바꿀 줄 아느냐 또는 소수를 분수로 바꿀 줄 아느냐, 요게 바로 이번 단원에서 가장 필요한 두 가지 지식입니다. 요거는 5학년 때 잘 배웠으리라고 선생님 생각하고 오늘의 사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옷가게에 나오네요. 여러분들 여기 옷가게는요, 옷가게는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준기네 학교에서 알뜰시장을 열기로 했습니다. 알뜰시장이요. 알뜰시장이라고 하면 최근에 들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건데 뭐 플리마켓이라고도 합니다. 알뜰시장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가져와서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는 행사입니다. 선생님은
옷과 모자, 양말을 가져와서 싸게 판매하거나 또는 음식을 준비하여 판매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둠별로 시간을 나누어 물건을 팔 수도 있고 물건을 심지어 또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알뜰장터가 열렸어요. 중기내 반 친구들이 서로 역할을 나누기 위해서 모둠별로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모둠은 무엇을 팔면 좋을까라고 했더니 한 친구가 날씨가 더우니 포도주스를 팔면 어떨까? 여러분들 그 교과서 72쪽에 보이죠? 포도주스 코너. 여기가 아마 준기네 모듬입니다. 저기 지혜랑 준기가 저기 있어요. 지혜와 준기는 포도주스를 만들어 팔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연수는 어딨냐면요. 연수는 저기 교과서 한번 볼까요? 도넛을 팔고 있는 친구입니다. 도넛. 연수는 도넛을 팔고 있고요. 슬기는 어딨냐면 슬기는 옷을 팔기로 했습니다. 옷을 팔고 있는 친구가 슬기입니다. 슬기. 자, 드디어 알뜰 시장이 열렸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각자 준비한 음식과 물건을 팔기 위해서 알뜰 시장에 대한 기대감에 한껏 신이 났습니다. 우리 다 함께 준기네 학교 알뜰 시장에 참여해 볼까요? 라면서 이제 이번 단원이 시작이 됩니다. 자, 선생님 다시 이 사파로 돌아와서 좀 설명을 좀 해주겠습니다. 여기 포도주스 보죠. 포도주스를 팔고 있는데 여기는 지혜랑 준기가 포도주스를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파가 중요한 사파가 나옵니다. 포도주스 3병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물과 포도 원액은 몇 컵씩일까라는 게 첫 번째 나오는 문제 상황입니다. 이 사파를 가지고도 우리가 1시간 동안 공부할 거예요. 여기서 문제 상황은 여러분도 이제 물건을 파는데 포도주스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포도주스를 만드는데 포도주스 3병을 만들려면은 물에다가 포도 원액을 썼거든요. 예. 그런데 요게 첫 번째 병을 만들 때는 물이 많이 들어가고 포도 원액이 적게 들어가고 또는 두 번째 병을 만들 때 물은 되게 조금 들어가고 포도 원액이 많이 들어가면 맛의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상품에 대해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맛이 다 일정하게 똑같아야 되는 게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스를 만들 때 물과 원액은 각각 몇 컵씩 넣느냐,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수업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 한번 새로운 이게 옷가게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에서 얘가 생각하고 있어요. 티셔츠와 바지의 판매율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사파에서는 바지는 3벌이 있고 티셔츠는 하나 둘 셋 바지는 3벌이고요. 여기 티셔츠는 바로 10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량이 3벌인데 10벌인데 이것을 바지를 1벌 팔고 티셔츠를 똑같이 1벌씩 팔았다고 칩시다. 이럴 때 바지가 과연 잘 팔리는 것인가? 티셔츠가 잘 팔리는 것인가? 이런 걸 한번 비교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채팅창에 바지가 3벌 있고 티셔츠가 10벌 있는데 각각 1벌씩 팔았어요. 어떤 게 더 잘 팔리는 겁니까? 친구들 여기도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바지는 3벌 중에 1벌을 팔았어요. 네. 그 다음에 티셔츠는 10벌 중에 1벌을 팔았어요. 우리는 그럼 바지가 잘 팔린다고 볼 수 있을까? 똑같지 않나요? 똑같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지 수가 적은 건 사실이지만 팔린 수로만 봤을 때는 똑같은 거니까. 팔린 수. 그러면은 어떤 게 더 인기가 많을까라고 했으면? 3개가 애시당초 3개였던 거야? 아니면 팔려서 3개? 아니야. 애시당초 3개 중에 1개가 팔렸고 이게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 똑같다고 생각해. 같이 팔리고 했으니까. 그렇지. 건의는 지금 똑같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또 하나의 단서를 가르쳐 줄게.
판매율이라고 있어. 판매율. 여러분들 판매율을 정확하게 배우지 않았겠지만 판매율을 한번 보자고. 이렇게 생각해 보자. 그러면 바지가 50벌 있었어요. 바지가 50벌. 50벌 중에 10벌을 팔았어. 그 다음에 티셔츠는 20벌 중에 10벌을 팔았어. 어느 게 더 잘 팔린다고 해서 판매한 양은 똑같은데 어느 게 더 인기가 많다? 자, 봐봐. 티셔츠는 거의 반이 팔렸어. 20전 중에 10개니까. 반이 팔릴 정도로 인기 많은 거고, 바지 같은 경우는 50벌 중에 10벌밖에 못 팔았어. 우리 이렇게 비교해야 돼. 판매한 그 개수는 숫자는 같지만, 전체에서 몇 벌을 팔았냐라고 봤을 때, 선생님 봤을 때는 티셔츠가 훨씬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아. 여기 지금 채팅창에 있는 친구들도 티셔츠, 그렇지. 몇 벌 중에 몇 벌, 전체 중에 부분을 비교해 봤을 때도, 티셔츠가 더 많이 팔린다, 인기가 많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거는 선생님이 비율을 배우고 난 뒤에 판매율이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다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똑같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고, 아니다, 난 전체 중에 부분을 비교해 봤을 때는 티셔츠가 더 인기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좋아요. 이것도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도넛의 상황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도넛의 색깔을 조금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도넛 10개를 팔았다면 판매한 도넛의 수는 처음 있던 도넛의 수는 몇 배일까? 다시요. 도넛 10개를 팔았다면 판매한 도넛 수는 처음에 있던 도넛 수의 몇 개일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처음에 도넛을 100개를 가져왔는데 10개를 팔았어요. 그러면은 10개는 원래 있던 100개의 몇 배일까? 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왜 질문을 하냐면 우리가 장터를 이용하다 보면 또는 우리 생활에서 이러한 어떤 한 개의 수만이 의미가 있을 때가 있는데 이 한 개의 수가 사실 의미가 없을 때가 있어요. 이 한 개의 수가 다른 수에 비해서 큰 값이 될 수가 있고 어떤 큰 수에 비해서는 이 수는 굉장히 작지만 어떤 작은 수에 비해서는 이 수는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결국에 수 한 개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를 2개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 지금 몇 살이죠? 13살이요. 13살. 맞아요. 여러분 동생 몇 살이에요? 동생 없어요. 11살. 좋아요. 동생 11살. 11살에 비해서 13살은 어쩌면 좀 만만한 수일 수도 있고 어쩌면은 좀 나이가 많은 수일 수 있어요. 맞아요. 윤성이 동생 3살 있어요. 3짤이랬는데 3살이 봤을 때 13살은 엄청나게 큰 수입니다. 맞아요. 네. 그렇지. 우진이가 지금 말했는데 17살이 봤을 때 13살은 굉장히 좀 작은 수가 될 수도 있고 선생님 나이가 지금 거의 38살이거든요. 38살이 봤을 때 13살은 어때요? 굉장히 작은 수란 말이에요. 이렇듯 이번 단원에서는 13살 하나만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떤 수에 비해서 이 수가 얼마 만에 값을 가지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편리하게 알기 위해서 굉장히 작아요, 아니 굉장히 커요, 아니요 진짜 커요 라는 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번 단원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번 단원에서 조금 힌트를 주면 비와 비율을 안다면 우리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작아요 뭐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얼마나 큰 것과 얼마나 작은 거를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단원의 목표가 바로 수가 있는데 그
존재 자체로의 그 수 말고 전체로에 봤을 때 또는 어떤 수에 비교해 봤을 때의 수의 값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중요한 단어들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교과서에 판매율이라는 단어 동그라미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율.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서는 모자와 양말을 팔고 있습니다. 모자와 양말, 모자 양말을 팔고 있는데 우리 아까 전에 배웠던 사회의 합리적 소비했을 때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면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자 양말 중에서 할인율이 더 높은 것은 얼마입니까? 여기 있는 판매율과 할인율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율입니다. 율. 우리 단원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는 뭘까요? 우리 단원 이름에서도 비율의 율자가 들어가죠. 이렇게 율자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한번 더 배워볼 건데,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해봅시다. 모자 2,000원짜리 1,500원에 사는 게 이익일까요? 아니면 양말 500원짜리 200원에 사는 게 더 이익일까요? 양말. 이유는요? 이유 한번 채팅창에 적어주시고 여기 있는 친구들도 한번 이유 한번 말해볼까요? 어느 게 더 할인을 많이 할 겁니까? 자, 보세요. 모자는 500원을 할인해줬어요. 25%. 그런데 양말은 300원밖에 할인 안 해줬어요. 그런데 서은이 한번 얘기해볼까? 양말은 그 500원의 반값보다 더 많이 할인을 해줬는데 모자는 반값도 할인 안 했기 때문에 양말이 더 할인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서은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양말은 반토막보다 더 깎아줬는데 모자는 반보다는 안 깎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모자가 더 할인을 많이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미안. 양말을 더 많이 할인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할인율이라는 것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할인율이라는 건 배우지 않았지만 대충 감이 오죠. 사실 모자는 500원이나 깎아줬어요. 양말은 300원밖에 안 깎아줬어요. 근데 서은이 발표처럼 반 이상 할인했다. 그 다음에 반도 할인 안 해줬다. 이런 기준들을 수학적으로 한번 배워보는 게 이번 시간입니다. 할인율이 관련이 있고 몇 가지 단서를 얻었어요. 비율, 판매율, 할인율, 이렇게 율자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 이렇게 한번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우리 한번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한번 적어주세요. 첫 번째, 중기학교에서는 어떤 행사가 열리나요? 여러분도 대답 한번 해볼까요? 어떤 행사 열립니까? 맞아요. 알뜰 시장이 열립니다. 알뜰 시장. 예, 맞아요. 알뜰 시장. 두 번째, 알뜰 시장은 어떤 행사인가요? 다 같이 대답해 볼까요? 쓰지 않는 물건을 저거 저희 시장 같은 데서 파는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 아까 들려준 이야기 있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나누기도 하고 판매도 하고 여러분도 싸게 살 수도 있는 거. 친구들 포도주스랑 도넛 그 다음에 슬기는 옷을 팔기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알뜰 시장에 참여한다면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선생님이 또 기회가 되면 학교 행사 중에 우리 수학 다 하면은 방학하기 전에 알뜰 시장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뜰 시장을 열어서 우리가 오늘 배울 판매율, 할인율 이런 것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고 수학적으로 좀 의미 있는 시간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수학이 킴책 몇 쪽입니까, 친구들? 수학이 킴책 47쪽입니다. 47쪽. 이번 단원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47쪽을 먼저 좀 해결을 하고 스스로 채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비야 비율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단원도입 말고 첫 번째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는 바로 두 수를 비교해 볼 겁니다. 왜 비교하냐? 아까 전에 말했지만 수가 혼자 있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수와 같이 있을 때 얘에 비해서 여러분 13살이 동생에 비해서 13살이냐 선생님 38살에 비해서 13살이냐 이렇게 두 개가 함께 비교해보는 상황이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정도 10분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들 수학 익힘책 47쪽 해결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